보죠. 페이지 100쪽입니다. 이번 시간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앞에서 배우던 확률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꼴의 형태였고요. 낯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놈은 좀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제 기억에는 센 수학 C단계 정도요. 중학교 수학에서. 거기에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가 아마 한 문제 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도 좀 얘기했었는데요. 태희가 집에서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PC방 갔다가 집에 왔는데 우산을 잃어버렸어. 근데 과연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태희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는데 이미 잃어버린 거야. 그랬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요런 거를 볼 거거든요. P, A, 바, B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이거는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요.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계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은 우리 어디서 봤었죠? 집합에서 봤었죠. 집합에서 왜 조건부 제시법 할 때 X바 X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짝대기야. 짝대기. BA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이 친구는 뭐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P, A바 B 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직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A라는 놈은요. 짝수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야. 그 다음에 PB는요. 뭐 5 이상?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얘는 짝수니까 2하고 4하고 6 이렇게 나오는 거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5하고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PA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전체는 이렇게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A는 이 6개 중에 1, 2, 3, 3개다. 그래서 6분의 3 그러면 2분의 1이야. 다음에 PB라는 놈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자. PA 바 B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일단은 5하고 6이 나온 거야. 5하고 6이 나왔는데 그 중에 짝수인 거죠. 그러니까 5하고 6 두 개 중에서 요 중에서 짝수인 것은 몇이에요? 6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P, B, 바 A는 뭘까요? 이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2, 4, 6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이제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B라는 사건 5, 6이죠. 이 중에서 5 이상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6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를 기호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A바 B라는 놈은 일단은 뭐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PB분의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PA가 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일어났을 때 A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P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확률로 풀어볼까요? PB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몇이었어요? 3분의 1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요.
A와 B가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A 교집합 B니까 몇이에요? A 교집합 B. 2, 4, 6하고 5, 6이니까 뭐야? 이렇게 하나죠? 그럼 몇이니 이거?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면 6분의 3이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일단 의미는 이렇다는 얘기고요.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고 요거를 좀 전에 제가 표를 이용해서 또는 확률의 계산을 이용해서 푼다 그랬잖아요. 그지? 일단은 요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는 경우, A가 일어나는 경우 아니다. 확률로 들어갈게요. 확률. 그러면 짝수는 2, 4, 6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아니다. 경우의 수 그대로 넣을게요. 여기가 2하고 4하고 6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P, A 바 B라는 놈을 구해보면 일단 B가 일어나야 되는데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P, B는 어떻게 돼? 이만큼이죠. 5하고 6 두 개죠. 그 다음에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P, B 바 A를 하면 A가 일어나야 되니까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는 거죠. 여기서 찾는데 그 중에서 B인 거.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죠. 그 중에서 6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산 잃어버린 문제, 우산 잃어버린 거는 한번 볼게요.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서 도서관에 갔다가 PC방에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뭐야? 우산을 잃어버리고 온 거야.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각각의 확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뭐 이건 주어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뭐 3분의 1이고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뭐 2분의 1이고 PC방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뭐 5분의 1이더라 이랬어. 근데 집에서 나와서 학교, 도서관, PC방 집에 갔다가 PC방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거에 해당하는 거, 즉 우산을 일단 잃어버렸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냐가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전체는 이제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냐?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PC방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을 구해볼게요.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맞죠? 두 번째 도서관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요. 학교에서는 잘 챙겨서 나와야죠. 학교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도서관에서 또 잃어버려. 그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3분의 2. 그리고 도서관에서 잃어버린 거야. 2분의 1. 다음에 세 번째 PC방에서 잃어버린다. 그 말은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요. 이 여사건이죠. 이게. 도서관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PC방에서 이제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세 가지가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안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다 안 잃어버리고 집에까지 왔으면 우산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학교에서 또는 학교에서 안 잃어버렸으면 도서관에서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줍니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아니면 PC방에서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요. 근데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만약에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학교에서 잃어버렸다. 그럼 여기에 학교 얘를 쓰면 되는 거고. PC방에서 잃어버렸다. 그럼 여기다 PC방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하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30을 곱할게요. 30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0 이렇게 되고요. 얘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10, 20, 22분의 10 해서 11분의 5 이것이 바로 뭐야?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기호로 표시하면 P 도서관 바 우산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겠죠. 도서관에서 잃어버린다 우산을 요 확률을 구하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특정 사건이 그 안에서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서도 보면 돼요. 여기서도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서 A가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고요. 표를 그려서 풀거나 아니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 또는 표 요걸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확률을 이와 같이 계산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 표라는 얘기는요. 뒤에 봤더니 문제가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104쪽에 필수예제 2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이 표를 내가 직접 그려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더 많아. 근데 얘는 지금 일단 표가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봐보시면 어느 고등학교 50명인데 안경을 쓴 학생과 두 학생이 본 학생이 자 봐봐. 뭐뭐 했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이 얘기죠. 어떤 안경을 쓴 학생을 일단 뽑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경을 썼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20명. 그죠? 그런데 그 학생이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거니까 몇이야? 20분의 16 끝 이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면 4, 5, 20, 4, 4, 16 이렇게 끝나죠. 봐봐. 이렇게 표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찾는 거는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A학급의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25분의 16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뽑은 학생이 안경을 안 쓴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B학급의 학생이었다. 그러면 30분의 2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바로 체킹해서 찾을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표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려가지고 이렇게 숫자 체킹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죠. 뭐 아마 예제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문제가 그건가? 대표 문제를 한번 좀 먼저 보고 갈게요. 필수예제 5번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수예제 5번 문제가 이제 확률의 계산을 통해서 풀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의 문제입니다. 자, 상자 A에는요. 흰 공이 2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4개가 있대. 그리고 상자 B에는요.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자, 요거야. 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꺼낸 공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B에서도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수 있을 거야. 일단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사건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 안에서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도서관에서 잃어버렸다, PC방에서 잃어버렸다. 어차피 잃어버렸는데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그거랑 똑같이
A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B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확률을 좀 더 여러 번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계산해보죠. 자, A라는 지금 봐봐. A, B 두 상자에서 임의로 택했대. 그러면 내가 일단 A를 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냐 B냐 중에서 A를 택해야 되니까 A라는 상자를 택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뽑으니까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A, B 중에 B를 선택하고 그리고 6C 아니지 5C 2분의 흰 공 하나 3C 1 곱하기 2C 1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주머니를 선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아냈을 확률인 거죠. 이게.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 분해, 즉 이거하고 이거 더한 거 분해 이누마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요? 어차피 2분의 1은 다 날라가겠죠. 어차피 분자에도 2분의 1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얘는 몇이야? 10분의 6 플러스 얘는 몇이죠? 6, 5, 15분의 2, 4, 8 요거 분의 그죠? 이게 B고 이게 A죠. 그런데 A에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요 친구가 뭐였니? 15분의 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까지 해봅시다. 여기다가 30을 곱할게요. 30을 g은 16이 되는 거고요. 36, 18에다가 플러스 28에 16 이렇게 돼서 34분의 16이니까 17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 중에서 찾아주는 거야. 그치? 원래 기존의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냥 요것만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더 여러 번 하게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103쪽. 자, 103쪽에 필수예제 1번 봅시다. 뭐 봤더니 그냥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 왠지 벤 다이어그램일 거야. 그죠? 전체가 1이 되는 거고요.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일어날 확률 5분의 2니까 이만큼이 5분의 2야.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인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B도 2분의 1이고 모르는 상황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 봐봐. 여기 보자. P, B, 바 A가 4분의 3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죠? P, A 분의 뭐야? P, A 교집합 B 이렇게 풀어낸다고. 그것이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PA 교집합 B는 4분의 3에다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야. PA가 5분의 2라고 나와 있죠. PA가.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한 거야. 그러면 띠딩 날라가고 2고 몇이에요? 10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하나 채워지니까 여기가 10분의 3 그럼 얘는 10분의 4니까 여기가 10분의 1 그죠? 얘가 10분의 5니까 여기가 10분의 2 그럼 1, 2, 3, 6 더하니까 여기가 10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다 완성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드모르간 법칙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요놈의 여집합이니까 몇이에요? 10분의 6이고 5분의 3이더라. 그냥 B칸만 채워나간 거야. 괜찮죠? 10분의 미쳤어. 요거니까 10분의 4 그래서 5분의 2죠. 그죠?
그래서 유빈이 표정이 그랬구만. 자,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뭐 5분의 1을 갖다 0.2라고 써놓은 거네. 그냥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두둥 해서 A, B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친구가 뭐예요? 역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여기가 0.5란 얘기네. 그러면 요 합집합이 0.5야. 두 새끼 더해서 합집합을 빼주면 교집합이 나오고, 두 새끼 더해서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이 나온다고 했죠. 두 새끼 더해서 0.6에서 합집합 0.5 빼니까 여기가 0.1. 그럼 여기도 0.1, 여기는 0.3. 그죠? 그럼 얘를 구하래, 얘를. P, A 바 B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그대로 그림으로 볼게요. 이거를 뭐 P, B분의 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B라는 사건, B라는 놈 안에서, 요 안에서 몇이야? 0.4야. 거기서 얘 0.1 이렇게. 그래서 그냥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위에 이제 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갔었죠. 얘도 뭐 그냥 읽어주면서 찾으면 될 거야. 근데 요 아래 136번을 봤더니 표가 없네? 그럼 이제 표를 그리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확률의 계산으로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딱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럼 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표를 어떻게 만들까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A형인 학생은 전체의 50%였어. 그러면 자, A형이 있는데 A형이 50%니까 뭐 예를 들어 50명이라고 잡을게요. 근데 여기다가 50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A형인 남학생은 또 40%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형이 있고요. A형 뭐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또 남학생이 있고요. 남학생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요 표를 잡아줄 때 A형인 학생이 50, 뭐 전체 100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50명이다. 그럼 여기다 50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합쳐서 50명이다 이 얘기잖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A형인 남학생은 전체 40%니까 A형인 남학생은 40명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여학생이 10명이란 얘기겠네. 그지? 그럼 봐봐 이제 이 고등학생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A형이었다. 그러니까 몇 명이야? 50명이었다.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다. 그러니까 40 이렇게 해서 그냥 5분의 4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필수예제 3번. 뭐 확률의 곱셈 정리 뭐 이렇게 일단 이거 무시하고 한번 문제 봐봐요. 흰 공이 6개 있습니다.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주머니가 있는데요.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 공이 4개 들어 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러면 자, 확률 계산. 처음에 흰 공을 뽑아야 되죠. 처음에 흰 공 뽑을 확률은 몇이에요? 10분의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흰 공 뽑아야 되죠. 그러면 9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몇이야 이거? 90분의 30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이번에 이거 이렇게 풀어볼까요?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2개를 뽑으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흰 공 2개를 뽑아야 되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요 놈도 한번 계산해 보면 19, 45분의 6, 5, 15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어때요? 45분의 15나 90분의 30이나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한 개씩 2번의 공을 꺼낼 때 순서대로 꺼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흰 공 2개를 꺼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검은 공 2개가 나왔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검은 공 나오고 흰 공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두 개를 다 해줘야지만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뭐 다른 공이 나온다. 그러면 순서 상관없이 10시 2분에 뭐예요? 6시 1 곱하기 4시 1, 이것이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 흰 공을 뽑아야 돼 10분의 6.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와야 돼 9분의 4. 근데 검은 공,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검은 공 뽑아야 돼 10분의 4 곱하기 흰 공 나와야 돼 9분의 6. 이 새끼 두 개를 더해 준 것이 바로 요노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계산하는 거는요. 이것이 막 곱의 법칙이니까 곱해야 되고 합의 법칙이니까 더해야 되고, 선생님이 경우의 수 얘기할 때도 그거를 막 생각하고 뭔가 끼워 맞춰가지고 따져가지고 찾으려면은 그거는 확률 손 놔야 돼. 딱 봐가지고 문제 풀다가 직관적으로 팍 다가올 정도로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요. 응? 다음도 봐볼게요. 필수예제 4번 보시면 곱셈 정리해가지고 뭐 A 교집합 이거 뭐 기호 자체도 뭐가 뭔지 뭐 모르겠고 그렇잖아. 볼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이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러하고,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이러할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이게 뭔 소린지만 보자고요. 뭔 소린지만. 결국은 내일 이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일은 비가 오니 안 오니?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공연이 매진이 돼야 됩니다. 공연이 매진이 돼야 돼요. 왜?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내일 공연이 매진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선생님 내일 공연이 매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딴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공연이 매진이 돼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봐봐라.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공연도 매진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비가 안 왔을 때 공연이 매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도 안 오고 공연도 매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요, 두 개가 곱해지는 거고. 자, 이놈의 일이 벌어지면 내일 비가 온다면 얘고, 비가 안 온다면 얘야.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얘하고 얘가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야. 비가 올 확률이 40%니까 10분의 4라고 할게요.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10분의 6이겠죠?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 날 공연이 매진돼야 됩니다.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돼야 돼.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20분의 4고 얘는 통분 약분 해보자. 얘가 지금 5분의 1이고요. 얘는 2가 되고 5가 되고 5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한 가지 일로 일어나겠죠. 그치?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5분의 3을 제외한 5분의 2는 뭐겠어? 매진되지 않겠죠. 뭐. 그치? 뭐 이때인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5분의 1로는 매진되지 않을 거 아니야. 매진될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자, 이제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에 대한 얘기야. 지금 조건부 확률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그리고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는 얘기도 좀 더 생소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용어로 정의한다 뿐이지 너희가 기존에 완전히 몰랐던 상황을 다시 새로운 상황으로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 우리 앞에서 배운 어떤 사건 배운 거 있었죠? 그거 하나가 뭐였어? 배반사건이었죠.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배반사건은 자 A하고 B 이렇게 서로 소인 관계에 있을 때 이때가 배반사건이라 그랬어.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 이렇게 교집합이 없을 때요. 이때가 이제 배반사건이고요. 독립사건은 일단 말로 정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고 치자고요. 처음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자, 다시 말해서 처음에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전혀 상관이 없죠. 앞의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방금처럼 동전 던지거나 주사위 던지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독립사건의 정의는 뭐냐면은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A, 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이것이. 그리고 방금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얘가 뭐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즉, 두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온다. 아니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뒷면이 나오고 뒷면 또는 앞면이 나오고 뒷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않죠. 어차피 두 번째에 앞면이 나오건 뒷면이 나오건 그럴 확률은 첫 번째에 뭐가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P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은 거야. 이때가 독립이야. 물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것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성립하면은 그것이 바로 A하고 B가 일어날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라 그랬냐면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PB를 곱해버리면 PA 교집합 B가 PA와 PB를 곱한 것과 같다. 즉 이렇게 되면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란 얘기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했죠? 그냥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두 번째 2분의 1 두 개를 그냥 곱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독립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한 거야. 그렇지? 기존에 동전이 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온다. 그럼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무난하게 풀어내던 것을 독립사건이다라고 정의한 거고요. 물론 종속은 뭐냐면 PA 교집합 B와 PB를 곱한 것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독립이고 얘가 종속인 거야, 종속.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요.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독립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어떻게 판단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되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고 그냥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겠죠? 그치? 근데 간혹 가다가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반이면 독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독립과 종속의 관계만 보시고요. 배반 사건은 뭐예요? 그냥 PA 교집합 B가 제로인 사건이다라고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한 장을 탁 넘어가 보시면 두 장을 넘어가 보자. 114쪽에 보시면 AB가 배반이면
A, B는 종속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반이면 독립이다 다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 한번 봐봐요. A 교집합 B라는 놈이요.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 독립이라고 했죠. 근데 AB가 배반이래. 그럼 얘가 뭐니? 얘가 0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PA 또는 PB가 만약에 0이 아니야. 즉 공사건이 아니야. 0이 아니다라면 얘가 뭔가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얘도 0이 아니면 뭔가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0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얘랑 같게 되진 않겠죠. 그럼 뭐야? 독립이 아니죠. 종속이란 얘기죠.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이다가 성립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얘하고 얘가 전부 다 0이 아닐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달려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닌 이상은 배반하고 종속하고 배반하고 독립하고의 관계는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조건이 추가돼서 나오는 경우는 너희들이 약간 이제 헷갈리게끔 문제 낼 때는 좀 나올 수도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파트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요. 배반 사건은 일단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다. 독립 사건은 두 개 곱한 것이 교집합과 같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 그 직관적인 예로 나오는 게 바로 필수예제 1번에 보이는 거야. 필수예제 6번이죠. 6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온다. PA는 뭐냐면 홀수니까 1, 3,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PB라는 놈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PC는요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2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B 보자. A하고 B를 봤는데 A가 뭐냐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모르겠거든. 그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풀어내는 거야. PA 교집합 B라는 놈을 봤더니 A하고 B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오죠? 1, 3이 나옵니다. 1, 3. 다 구해놔 볼게요. B교 C는요. B랑 C랑 교집합을 하면 2가 나오고 C랑 A랑 교집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죠? 5만 나오죠. 5만. 그럼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독립이니 종속이니를 찾을 거야. 일단 봤더니요. 배반 사건은 없어요. 그치? 배반 사건은 일단 하나도 없고요. A하고 B의 독립이니 아니니를 보려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된다면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식으로서 풀어내시라고요. PA는 몇이에요? 2분의 1이야. 6분의 3이니까. 얘는요. 역시 2분의 1이야. 근데 A 교집합 B는 몇이야? 6개 중에 2개죠.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2개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종속 사건인 거야. 그지?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니 이런 식으로 판단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PA 교집합 C와 PA 곱하기 PC를 비교해 볼 거야. A 교집합 C는 AC 이거죠. 뭐니? 6분의 1이죠. 6분의 1이고 PA는 2분의 1이고 PC는 6개 중에 2개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아하, 얘는 뭐죠? 독립이구나. 이렇게 식으로 판단하시라고요. B와 C도 볼까요? 교집합이 몇이야? 6분의 1이야. 6개 중에 이 하나. 요놈 2개. 얘가
2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두 개 곱한 게 얘가 맞네. 그러니까 얘도 독립이구나. 그러니까 요런 유형을 제외하고는요. 그냥 동전 던지는 거 계속 던질 거고요. 우리 길 찾아가는 것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그거 다 곱하면서 가는 거잖아. 그치? 다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보셔요. A와 B가 서로 독립 사건일 때 그 말은 PA 교집합 B가 PA와 PB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일 때요.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럼 어떤 사건인가? 얘를 비교할 건데요.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요 놈이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가 요렇게 된다면 얘네 둘도 독립이 될 거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독립일 때 얘가 어떠냐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볼 건데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 집합에서 보면은요. A 빼기 B 이거 차집합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 PA 합집합 B에서 빼기 PB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근데 이 A 합집합 B라는 놈은요. PA 플러스 PB에다가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될 거야. 마이너스 PB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PB는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리고 PA에다가 빼기 이 친구 뭐라 그랬죠? 독립일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PA로 묶어줬어. 그러면 여기는 1-P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잘 봐봐. 1-PB는 B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준 거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바로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 말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 또한 독립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증명해 보시면 얘 또한 독립이 돼요. 그리고 얘네 둘도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다들 가능하고요. 이런 증명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하나둘씩 나중에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뭐를 기억하시냐면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집합, A 여집합 B, A 여집합 B 여집합 이것들이 다 독립이 되더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독립이 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독립이 된다. 요걸 좀 기억해 두셔요. 봐봐. 요 놈을 기억하시면 필수예제 7번 보시면은요.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래. 근데 얘가 이렇대.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하고 B 또한 독립이라고요.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말이냐면 A의 여집합과 PB를 곱한 것이 2분의 1이더라. 얘가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A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독립이고 이것도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PA의 여집합과 PB의 여집합을 곱한 것이 6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PB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씩 요 친구 한번 냅둬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PA의 여집합이고 곱하기 B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돼요? 1-PB로 표현이 가능하죠. 요노마가 이제 6분의 1이래. 그래서 그냥 뭐 연립방정식 얘기죠. 요렇게 그냥 나눠버린 거야. 그러면 요렇게 날라가고요. 약분이 되고 분자는 PB가 되고 분모는 1-PB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몇이야? 3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끝났네. 이렇게 하면 3-3PB가 PB가 되는 거고요. 이거 넘어가면 4PB가 3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PB는 4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보시면은요.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여기 나오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이 보던 문제거든 이거는. 근데 갑자기 독립이다 종속이다 얘기를 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풀으래. 봐봐. 갑을이 합격할 확률이 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러면 갑이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인 거고 을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인 거고 그죠? 이 정도 그냥 다 나오는 거고요. 갑, 을이 모두 합격을 한다. 그러면 갑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을도 합격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구했어. 그치?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갑이 합격하는지 을이 합격하는지 얘네 둘이 독립사건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던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얘가 독립이다라고 붙여준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은요.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하고 그럼 갑은 합격해야 되니까 4분의 3 그리고 을은 불합격해야 되니까 3분의 2 해서 띠딩 날라가면 이제 2분의 1 뭐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갑, 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다. 그러면 적어도 자 뭐가 떠올라? 여사건이 떠오르죠.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사건이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요. 갑 자, 갑하고 을하고 둘 다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수도 있고요. 을은 그 다음에 을이 합격하고 갑이 불합격할 수도 있고요. 갑하고 을이 모두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갑, 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러면 얘는 두 명이 합격한 거, 얘는 한 명이 합격한 거, 얘도 한 명이 합격한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럼 이거 다잖아. 이거 다. 그러니까 뭐를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을 구한다란 얘기고 그러면 갑이 불합격, 합격이 4분의 3이니까 또 을도 불합격 3분의 2.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1에서 빼주는 거는 놓치지 마셔라. 그렇게 되니까 1-6분의 1이고요. 6분의 5가 뭐가 되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독립사건 얘기, 종속사건 얘기 나오면서요. 지금 이런 예제가 지금 주어졌는데 이 예제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거거든요. 관역에 명중시킨다. 갑은 명중시키고 을은 명중시키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많이 보던 문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사건이 바로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독립이다라는 말은 뭐다? A 교집합 B가 PA와 PB를 곱한 것과 같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 바로 독립입니다. 이 의미가 여기서 왔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셔요. 이게 뭐니?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뭐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뭐냐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어찌되었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같다. 이게 바로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 A B의 여집합,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는 싸그리 몽창 독립이 되더라. 요거 기억하시고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고. 배반 사건은 뭐다?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